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립니다. 우리 시장은 상해 증시 지금 급락합니다. 미국 증시보다 상해 따라간다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까꾸로 디커플링이 미국 시장 급등했는데 우리는 하락하는 그런 나쁜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뭡니까 질문하시는데 따로 질문 대답 못 해드립니다. 그냥 동영상 만들어 드린 게 있어요. 거의 동영상을 보세요. 동영상 여러분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날 한 10강 정도 10개 정도 동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파생 시장을 알아야 전체 물줄기의 흐름, 오늘 미국 시장만 보면 오늘 시장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왜 이 짓을 하지? 왜 오늘 같은 날도 우리는 빠지지? 파생 시장에서 여러분들 그 흐름이 나옵니다. 동영상을 못 찾다니요. 여기 있잖아요. 세력 쪽에 동영상 2편. 여기 동영상 계속 올려드리는 코너. 여기 보면 지난 동영상 요 사이트 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 그래프 동영상은 내가 어디다 올려놨나? 제가 하도 많이 올려놔갖고 제가 어디에다 올려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동영상 자료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 동영상 여러분들한테 미결제 약정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벌써 파생 관련돼서는 한 4-5개 올렸나요? 한번 강좌를 다 모아달라. 예, 제가 주말에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주말에 제가 좀 여유가 생길 때 동영상을 따로 모아서 올려드릴게요. 그거 찾아보시면 다 알텐데 그거 왜 못 찾으실까? 네, 오늘 오후장 그러면 아까 11시 40분 거하고요 2시 거하고 비교 해보시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11시 36분짜리입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00원,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000원, 1등부터 10등이 다 마이너스예요. 이런 원인은 중국 증시가 하락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런 바스켓 매매를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상 올랐으니까 올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하는 알고리즘 군단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11시 40분에 현물에서는 비차익이 1200억이고요. 그 당시에 선물은 매매 현물이 69억 매수, 금융투자는 953억 매도, 연기금 900억 매도. 이 수치를 머릿속에 이걸 30분씩 사진 찍어 놓습니다. 물줄기의 흐름을 알게요. 선물은 마이너스 463억 매도. 여러분들 이게 시가상이 200개를 이렇게 바스켓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200개를 다 분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개 중에 20개만 분석하는 거예요. 20개만. 그러면 종목이 10%인데 전체 200개의 58%를 지배합니다. 이 58%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옆에 이 비율이 나오잖아요. 시가상이 20개의 옆에 비율이 뭐 23.48, 4.87. 요거는 코스피 200개 900개 종목 중에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200 중에서는 이게 더 많아요. 23이 한 26이나 27이 26이나 27이 되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이게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한 30%가 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기승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봐라. 이 두 개가 밑에 19개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오늘 미국 시장 급등했는데 왜 빠지나? 상해 증시 보세요. 상해 증시. 이거를 하는 이 알고리즘 기계 군단입니다. 이놈 때문에 빠져요. 우리가 이걸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가 상위 종목들 제가 먹을 거 없다고 그러는 게 5월달까지 이 짓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상해 증시가 돌아서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중요하게 보는 맥점까지 공격을 해요. 그럼 오늘은 시가상위 오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오늘은 시가상위 종목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5장에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돌아서야 돼요. 얘가 3450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얘가 돌아서야 됩니다. 그럼 선물은 오늘은 매수로 오버나이트 합니다. 한두 개. 그리고 여기서 선물 전략은 어떻게 짜드렸죠? 410을 돌파하면 따라 붙겠습니다. 409에서는 안 할래요. 409에서는 안 합니다. 그냥 407.5 정도 오면 여기서 한 2포인트 더 빼면 그때는 대도 없이 그냥 한 두세 개 정도 매수해서 오버나이트 할 생각입니다. 근데 410 돌파해요. 그럼 410.0 데드 잡고 따라 붙어요. 그런데 아까 411 정도까지 밖에 못 갔어요. 중요한 맥점이 410과 415의 중심값은 412.5죠. 그러니까 막판까지 410이 넘어가면 410 따라 붙은 건 챙기고 무포로 가겠습니다. 미국 시장 올랐는데 우리는 뺐으니까 내일 또 미국 시장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뺐다 올리면 이게 우리의 저점이 어디예요? 405입니다. 여기. 이건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 405라는 게 삼성전자 81,000원이에요. 8만원 붕괴하는지. 오늘 같은 날도 이 81,000원 공격해요. 얘네. 그러니까 뭐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외한 종목도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했죠. 아이고 갈 때 안 가네요. 미국 갈 때 가줘야 되는데 안 가네요. 아침에 고가에 때린 게 정답이네요. 이러한 흐름입니다. 그러면 아까 11시 40분 거하고 비교해 보라고 그랬죠. 뭐가 차이입니까? 현물에선 그렇게 아까 90억 매수가 400억 매도로 바뀌었네요. 누가 왕창 때려요? 연기금 2100억을 때리네요. 얘네들은 언제까지 때릴래나? 2100억을 때립니다. 참 대단한 애들이에요. 금융투자가 1900억. 근데 금융투자는 합성을 해요. 여기 2400억을 매수하죠. 그래서 미결제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수량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외국인은 1500개 때리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2300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순수 미결제라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매도 미결제도 1500개, 매수 미결제도 2300개면 더해보세요. 그럼 3800개 늘어야 돼요. 이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 매도 때린 애도 장 떨어질 거다 생각하고 그 합성 매도 미결제고, 매수하는 애도 간단히 얘기해서 신규 매수다. 매수 합성이다. 그러면 3800개의 미결제가 늘어났나 보세요. 지금 미결제 어떻습니까? 미결제가 마이너스 2만, 이게 숫자 잘 보세요. 2만 개가 청산입니다. 2만 개. 그러면 요번 3월 11일이 뭐죠? 3월물이 끝나는 생명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이제 무슨 짓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롤오버 시키고 있네요. 롤오버. 그럼 6월물 보세요. 6월물.
전략을 3월말이 이제 오늘 월, 화, 수, 목 4일밖에 안 남았는데 게임하지 않고 청산시키면서 6월물로 롤오버 시키고 있습니다. 6월물로. 그러면 여러분들 6월물 위치가 얼마예요? 407입니다. 407. 3월물은 얼마예요? 409나 10. 얘가 위치상으로 이걸 스프레드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3월물이 6월물보다 높아요. 이게 이론적으로 시간이 길면 이자 비용이라든지 해서 6월물이 더 높아야 되거든요. 콘테크 현상. 근데 더 낮아요. 그래서 6월물 청산하고 3월물 청산하고 6월물로 롤오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게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3월물 갖고는 6월물로 후퇴해요. 6월물로. 그러니까 3월물 갖고는 간단히 얘기해서 뭔가 불안하니까 상방도 안 하고 또 하방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작전상 청산 3월물은 그냥 청산만 하고 그 다음에 6월물에서 그러면 6월물이 이제 5월달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물입니다. 그 전략으로 가는 것 같네요. 그럼 우리의 전략은 여러분들 3월물 나는 편하게 하려 그러면 6월물 매수로 바꿔도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세요. 405나 407에서는 이거는 뭐 매수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3000 깨면 땡기고 일까봐요. 그래서 뭐 4일 동안에 매매 호흡 짧으신 분들은 선물은 6월물로 얘네들하고 똑같이 지금 34,000이니까 이제 4일 동안에 요 21만 개 남은 거는 다 제로로 됩니다. 제로. 생명 마지막 시한부 인생이 이번 3월 10일 목요일날 끝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 급등했는데 결론은 청산게임 하네요. 청산게임. 청산게임이라는 거는 오늘 거 갖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3월물로 누적했던 거를 얘네들이 지금 청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럴 때 또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번에 12월 7일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12월 7일 누계분을 봐요. 12월 7일. 12월 7일이 삼성전자를 그 전까지 조 단위로 사다가 때린 기점입니다. 그러면 총합을 봐요. 12월 그러니까 가까이서 정확하려면 12월 만기부터 3월까지 그 누계분의 에너지 그걸 보는 게 정확한데 저는 삼성전자 기준점 갖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금융투자는 31,000개 31,000개 그 다음에 외국인은 41,000개 매도 요게 이 중에 3월물은 요번 11일까지 다 제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6월물로 롤오버 합성을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네요. 그리고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얼마에 팔아먹었습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요 금액 보세요. 금액. 요게 11조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는 37조 거의 40조를 샀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은 여기 보시면 연기금 여기 이제 금액이 억이니까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참 연기금도 어마무시하게 팔아먹었네요. 14조를 팔아먹었네요. 외국인보다 더 팔아먹었네요. 어마무시하게 팔아먹었습니다. 연기금이 한 14조 팔았네요. 그리고 금융투자는 뭐 오히려 금융투자는 뭐 3,926억 오히려 선물 합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가 요거 청산해서 롤오버 시키는 것 같네요. 31,000개를 제로 만들어 놓고 6월물 매수로 바꾸는 작업을 이제부터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는
여전히 400원 지지할 것 같습니다. 400원. 이제 그러면 선물 차트가 이제 일봉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이제 요번 3월 11일 기준으로 요 일봉이 이제 3월물이 이제 6월물로 바뀌겠죠. 6월물로 3월물의 저점은 얼마입니까? 요것도 잘 체크를 해보세요. 요번 저점이 2월 1일이 2950, 400입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2월 26일, 3월 5일 요 두 날이 또 중요하죠. 100포인트 공격당한 날이니까 이때가 400 그냥 6으로 치죠. 406 요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6월물로 바꿔보세요. 6월물도 보시면 저점의 궤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2월 1일 날이 얼마예요? 400.85 0.8 정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3월 5일 날 405 그래서 405와 407에서는 매수로 오버나이트 한다. 그리고 3월물보다는 6월물로 여러분들도 6월물로 가시죠. 그리고 3월물은 양매수 옵션만 하시는 거 그리고 데일리 매매만 하시는 거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해 증시가 그러니까 3450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는 삼성전자 81,000원 선물 405 상해 증시 3450 요 라인을 요번에 미국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두 날이 다 부러지는 날 미국도 빠지고 상해도 빠질 때 우리가 디커플링 되나 그게 검증될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 불안불안한 뭐 그런 형태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상위 종목들은 상해 증시가 저렇게 빠지니까 맥이 딱 끊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이 3450이라는 자리는 만만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몇 번 검증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121선하고 가까워요. 뭐 50포인트면 121선입니다. 그러니까 상해종합지수 3450을 깼다 해서 겁내지 마시고 3400, 3500 사이에서 자꾸 밑골이 달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3600을 뚫어야 안도랠리 나온다. 그때까지는 시가상위 종목들 힘 못 쓴다. 뭐 이렇게 전체장을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미결제 악정의 증감도 중요하지만요. 상해 증시 그 다음에 시가상위 종목들의 에너지 매매 주체별의 동향 그 다음에 비차익 거래 오늘은 비차익을 그냥 바스켓 매도로 그냥 합성하지 않고 때리니까 이거 못 견딥니다. 상해 증시 빠지니까 얘 때리고 외국인 때리고 근데 외국인은 현물에서는 그렇게 많이 때리진 않습니다. 연기금이 아주 오늘은 하락파동의 중심 역할을 하네요. 그래서 뭐 오늘 시장은 뭐 연기금 공격하는 날 이렇게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가 종합주가 지수로 쳐다보지 마라. 전에 제가 종목 찾는데 이렇게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전에 9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 판세 제가 이거를 매트릭스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요한 지금 미국 증시도 9월 2일 날이 중요한 맥점이에요. 그러니까 팡 주식은 9월 2일 날 고점 찍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수는 더 올랐는데 빵 주식들은 그냥 찌글찌글. 그러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9월 2일 날이 2450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기억나시죠? 2450만
오면 두들겨 맞고 2250만 오면 지지했다가 이게 3개월 동안 지그재그 파동 주다가 12월 2일부터 급등 파동이 나왔죠. 3200까지요. 요 상승 파동에 지금 조정 파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조정 파동이 어디 121선까지 갔다가 갈지 지금 61선에서 막아낼지 이 불확실성이 뭐 금리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해운을 2억 들어간다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억사이즈 아닙니다. 대한해운은. 롯데그룹을 억사이즈 하세요. 롯데리츠 2억 들어가시고 오히려 농심 1억 이런 종목이지 대한해운은 몇천만원짜리 종목입니다. 큰일나요. 대한해운. HMM하고는 다릅니다. SNS텍은 차량용 반도체 종목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질문하지 마세요. 거래 지금 물려있어요. 냅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응 안 하는 게 나아요. 추가 매수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삼성전자 바닥 확인하는데 2, 3개월 볼게요.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살아있는 쪽 하자고요. 아침에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냥 이재용 부회장 불확실성 리스크를 7만전자 만약에 요번에 75,000원, 77,000원까지 빠지는 장이 나와요. 그럼 IT 지금 바닥 아니에요. 여기서 10에서 20% 더 빠져요. 그거를 5월달까지 확인할게요. 그때까지는 그냥 건설 건자재 내수주들 그냥 각도가 살아있는 것들 거기서 싸우겠습니다. 그럴 때 역발상 전략 이렇게 기준을 잡고 종목을 찾습니다. 이걸 시장 지수 접근이 아니라 종목 접근 바텀업 전략인데 여러분들 9월 2일 요게 16일입니다. 이 9월 16일을 기준점을 잡은 이유는 코스닥이 동시에 종합주가 지수와 코스닥이 고점 찍은 날입니다. 작년도에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팔아드렸던 게 여기 이런 분석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제 하지 마라. 코스닥 지수는 얘도 10월 말까지 같이 빠졌다가 다시 1000을 찍었다가 지금 다시 900 요 자리 제자리 위치 9월 16일 자리 위치 왔어요. 900은 지지예요. 그런데 지수 따는 같은데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세요. 코스닥 시가상위 종목들 지수는 900 똑같거든요. 근데 시가 1등부터 20등 중에 반토막 된 게 허다야. 40에서 50% 빠진 게. 그럼 지수는 한 700 와야 되잖아요. 시가상위 종목들. 밑에 단에서 그걸 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메꿨나 한번 보자고요. 같은 900인데 저 시가 1등부터 30등에 4, 50% 빠졌는데 얘 지수는 왜 똑같지? 그거를 그 구성성분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뿌려보라고 그랬죠. 저는 코스닥은 반토막 이상 되면 그 다음에 중저가 옐로칩은 30에서 50% 사이 오면 바닥이 들어오는지 찾습니다. 역발상 전략으로. 요게 12월 1일 날에 여러분들 KG 동부제철하고 넷마블을 설정합니다 해갖고 그때 역발상 전략 찍어드렸던 두 종목 방송에도 이 자료를 올려드렸었어요. 한국경제 나와갖고 방송도 해드리고 요게 이제 이 자료입니다. 어디다가 올려드렸나? 작년도 12월 1일날 여기 방송에다가 KG 동부제철하고 넷마블이 역발상 전략으로 들어오니까 요거를 매수해 보겠습니다 라고 자료를 올려드린 거고 이렇게 뿌려보면 이때쯤에 여러분도 한번 지금하고
현대로템이 마이너스 8이었어요. CJ 대한통운이 마이너스 8. 네이버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이버가 마이너스 7. 얘가 계속 빠져갖고 27만원까지 빠진 겁니다. 농심이 이때 위치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하이티 진로가 마이너스 14. 빠지는 거는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빠졌다가 어디서 바닥에 수렴 과정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면 DB하이텍, SK바이오팜, 뭐 SNS텍, BH 지금 실패한 종목들이 어디까지 빠지냐? 동부제철이나 이 하이티 진로 같은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이때 제일 많이 빠진 KG 동부제철입니다. 이게 12월 1일날 자료예요. 8,700원이죠. 8,700원. 최대 주주가 변동됐다. 뭐 여러가지 재료들. 그 다음에 넷마블. 우리 넷마블은 우리가 그 카카오뱅크 모멘텀으로 이때가 11만원, 12만원. 저 고점 20만원 찍고 거의 반토막 가까이 급락시키면 옆으로 기고 있는 이게 12월달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딱 치고 올라가 요 날 대량 거래가 되면서 딱 치고 올라간 날 지금 얼마예요? 2,000원 딱 올렸습니다. 석 달 지났는데. 그러면 오늘 현재 12,800원이에요. 저점 대비 12,800원 위치가 얼마입니까? 61.8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데드 잡는 거예요. 12,500원 깨면 무조건 50% 끊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1,500원과 11,000원 다시 껴놓고요. 근데 안 깨요. 그럼 15,000원 돌파하면 바닥에서 더블 깨입니까? 다 팔고 다른 종목 찾으십시오. 이렇게 기준점을 잡는 겁니다. 근데 넷마블은요. 넷마블은 오르는 척 하다가요. 14만원까지 25%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원위치예요. 지금 동부제철은 KG 동부제철은 이제 뭐 주변에 철강이니 건자재니 이런 거 덕분에 이제 늪에서 벗어나서 올라가는 이제 뭐 각도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넷마블은 다시 원위치예요. 121선을 14만원까지 딱 갔다가 다시 쌍바닥이에요. 여기에 연결되는 게 코웨이, 빅히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다 비슷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넷마블 가다가 실패한 종목이에요. 모멘텀이 없어도 거래량도 줄고요. 그래서 지금 코웨이나 빅히트나 넷마블 갖고 계신 분들은 요번에 요 맥점 작년에 꼭 그 아모리지하고 비슷하고 SOE라고 비슷해요. 올라가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모리지는 직전 저점도 깼다가 다시 그걸 오는데 3개월에서 5개월 걸렸습니다. 요 그림의 위치를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뭐죠? 이게 이 그림입니다. 저는 지수 접근보다는 종목한테 물어봅니다. 중요한 맥점에서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저점. 그러면 샘플링을 한번 다시 보시죠. 오늘까지의 데이터, 아까는 12월 1일까지의 그림을 뿌려봤다면 이게 오늘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에 9월 16일 고점 대비 하락한 종목들 비율 보세요. 일양약품 50%, 한일바이오팜 43%, SK바이오팜 35%, 넷마블 30%, 영진약품 30%, W게임즈 29%, 농심 20%. 지금 하락을 계속 주도했던 종목. 여기에서 이제 역발상 전략으로 KG, 동부제철 같이 넷마블, SK바이오팜, 한진칼, 농심 이런 거 찾아드렸는데
SK바이오팜은 더 빠졌고, 한진칼은 지금 뭐 58,000원 찌글찌글거리고 있고, 농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 보세요. 코스닥 종목. 이건 매매하지,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매매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DNA 링크 마이너스 70%, 헐, 수젠테. 요거는 상반기에 살아서 돌아오면 볼게요. 제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얘기는 감사보고서 적정 받은 이후에 분기보고서 1, 4분기, 2, 4분기까지 2번 확인할게요. 그럼 살아서 돌아온다 확인은 언제 돼요? 그냥 상반기는 아닙니다. 7, 8, 9 그때 확인할게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옆에도 가지 마십시오. 아직도. 제가 DNA는 큰일 난다고 그랬죠. 수젠테 큰일 난다. 많이 빠졌다라고 머릿속에도 두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서 하락한 종목 보세요. 한스바이오메드, 동방성기, CJ는 뭐 끔찍합니다. 30만원, 12만원? 그래서 아직도 에너지가 안 나와요. 오늘 이 중에서 랩지노미스가 나오는데 떨어지다 오르면 그냥 이거 끊어야 됩니다. 계속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빠진다. 그래서 3월에서 5월 달에는 뭐 관리 대상을 들어가든 아니면 적정 받든 이런 실적이라는, 금리 보지 마시고요. 실적이라는 불확실성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대상을 샘플링 해보세요. 이게 버텀업 방식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한성기업을 세팅해드렸어요. KG 동부제철같이 한성기업 됐네요. 이제 7,000원부터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더 떨어져도 매도 안하고 분할 매수 들어가시죠. 역발상 전략의 가격 위치가 들어오면 체크해드리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그 데이터를 찾은 게 현대로템, CJ대한통운, 하이티진로, 농심. 여기서 하이티진로는 KG, 여기 보세요. 현대로템입니다. 수소경제, 수소충전, 또 정의선 회장의 탐욕, 거버넌스의 현대건설과 현대로템, 현대엔지니어링을 앞으로 어떻게 구조화시키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5조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5조 만들어야 돼요. 내년도 대선 전까지 그 로봇 회사 그거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는지 볼 거고요. 수소경제 선도주로 그 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을 현대 모비스로 어떻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지 대주의 탐욕 거버넌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현대건설하고 현대로템이라고 찍어드렸습니다. 요거 계속 추적하겠고요. 그 다음에 농심은 아직까지 바닥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얘가 어떤 모양이 뭐 보여줘야 되냐면 하이티 진로 같은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하이티 진로도 보세요. 얘도 넷마블 같은 꼴을 냈다고요. 12월 달에 3만원에서 38,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원위치 했어요. 거기서 한번 물량을 털어놓고 이게 이제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표현하는데 저점이 높아지면서 다시 122선 돌파해갖고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게 중국 유통소비, 라겐나, 하이티진로, 그 다음에 카지노 이런 것들입니다. 화장품, 유통소비. 그러니까 하이티진로는 바닥 패턴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IT 부품단이나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농심 이런 모양 나와야 돼요. 농심이 이런 모양 나오려고 그러면 주가가 어떤 그림이 나와야 돼요. 121선은 무조건 뚫어야 됩니다. 한 32, 3만원까지 한번 파동을 줬다가 죽더라도 다시 눌림목 주고 그 다음에 쌍바닥 내지는 뭔가 나오면서 이제 이 21선이 120위로 올라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21과 121의 배열 순서, 역배열 이런 것들이 정배열로 바꿔야 돼요. 지금 하이티 진로라든지 KG 동부제철이라든지
바닥에서 더 터닝하는 종목들 보시면 정별로 다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각도 나와요. 이런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종합주가 지수 9월 16일에서 현재까지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이 뭐냐? 이겁니다. 9월 16일부터 현재까지 더블 이상 간 거. HMM, 세방전지, 금호석유화, 대한유화, 하나생명, OCI. 이제 옆에도 가지 마세요. 이런 게 지금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수는 빠졌는데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입니다. 다 정배열이고 다 좋다고 떠들어요. 먹을 거 없어요. 잘못하면. 역사이클 또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게 물줄기가 뭐예요? 중국 관련된 석유화, 부품단, 물류, 그 다음에 거버넌스들입니다. 대주주 작전한 것들이요. 이게 코스피 우량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100%짜리하고 적어도 50%가 나와요. 실제 2450에서 지금 3000까지는 지수 상승률은 얼마입니까? 지수 상승률 3000 나누기 2450. 지수는 22% 갈 동안 저 위에 뭐 50% 70% 막 급락한 종목이 있는 반면 지수 20%의 5배 이상 올라간 거 대표성 주도주. 20%의 5배는 100%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세 배 이상 다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현대제철, 기아차, 밑에 단 이 우량한 종목들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상관없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 현대백화점. 작년도에 5만. 여러분들 지금 여의도에 개점한 거 작년에 몰랐습니까? 다 계획 잡고 일정표 나오고 그리고 그때 코로나 이후에 소비가 뭔가 재개되고 여행도 재개되고 막 이런 세상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투어 하신 분, 심지어 대한항공 하신 분, SO일 하신 분, 역발상 전략으로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요. 오늘도 보시면 이제 9만원부터 10만원 사이 알아서 파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판 거는 아까 위에 나쁜 거 가라고 그랬죠. 농심 가시든지 오늘 한성기업 갖고 가시든지 이런 걸로 바꿔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한해운 2억 배팅하는 것보다 음식료, 건자재 이런 것들 중에서 1억씩 하시는 게 5천씩 나누든지 아직까지 못 올라간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입니다. 작년도에 롯데그룹은 억 단위로 다 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롯데쇼핑 바닥에서 50% 올랐습니다. 억 단위 배팅할 자리 아니에요. 지금 롯데그룹 중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게 롯데리츠 남았고요. 그거는 유상증자한 거 상장시키고 나서 땡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남은 거 그런 것들을 찾자고요. 저는 현대, 로템, 현대 엘리베이터 오히려 대한하이만이 북방에 현대, 로템 1억, 현대 엘리베이터 1억 추천드립니다. 현대 무백스 상장하고 나서 어떠한 그 북방 정책 또 대선까지 저 북방을 이용할 거다라고 봅니다. 중국이든 우리 대선 주자가. 그런 것들을 마치 작년도에 저렇게 나쁜 것들을 미리 나쁜 게 좋아질 걸 생각하고 투자하는 그런 호흡같이 그러는데 최소한 바닥을 다지는 건요. 상승 파동 만드는데 3개월, 5개월 여러분들 작년도에 나빴던 것들이 지금 다 좋게 보이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까? 빠른 거는 3개월에서 5개월 긴 거는 8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야 다 우상향. 그러니까 좋은 그림들 벌써 이제 그래프가 다 좋은 종목들 보시면 벌써 작년도 D- 최소한 3개월, 5개월에 나쁜 세상을 거치고 간 종목들이에요. 지금 엔터테인먼트 다 좋아 보인다. 작년도 보세요. 작년도에 120 밑에서 찌글거리고 그냥 나쁜 얘기 나오고 오히려 YG엔터라는 거 살 때는 어때? 저 승리사건
마약 사건, 그런 투매 나올 때, 그럴 때 하셨어야 됩니다. 오히려 주가 수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가는 저는 비싸게 사는 보다는 쌀 때 사라. 근데 주가가 쌀 때는 악재만 난무하다고요. 사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이 살 대상인가? 잡주는 시간 여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억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인가? 모르시면 이건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대한유화 같이 질문해 주세요. 대한유화는 몇천만원 트레이딩하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가는 3자 종목이에요. 1등 HMM, 2등 펜오션, 이런 것들이 넘어갔으니까 따라가는 종목. 따라가는 종목은 그냥 따라갑니다. 중심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구조를 잘 머릿속에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저는 금년도 주도주가 여기서 아직 못 간 섹터입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세요. 코스닥은 다른 종목 어마무시합니다. 동방 400%, KCTC, 이게 다 물류입니다. 물류. 금년도 주도한 것들이 뭐예요? 다. 작년에는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금년은 뭡니까? 물류예요. 물류. 거기에 세력주가 어마무시하게 왔어요. 이거 KCTC 우리 이제 끝내드린 종목 아닙니까? 동방, KCTC, 휴성 TNC, HMM,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눈에 보인 이 종목들 하시면 안 돼요. 어마무시하게 급등한 쪽들입니다. 동방, KCTC, 뭐 HMM, 이게 다 물류들이거든요. 코스닥은요. 코스닥이 질이 나빠요. 바이오가 시가당 안 되니까 그냥 뭐 누구누구 관련주라든지 세력주라든지, 심지어는 이거 설거지 매매 종목도 있는 것 같아요. 팔아먹기 빠져나오려고. 그리고 이제 인맥 관련주들.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 중에 급등한 종목들 보면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정리. 시장은 작년 9월달부터 주도주 맥점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지수로는 10월 말부터 저점 찍고 올라갔는데, 시장은 벌써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은 1월달 애플카 나오면서 오히려 꺾이고 있고, 새로운 주도주들이 중국 연골고리, 건설, 건자재, 물류, 유통, 소비, 저는 이게 내년도 대선까지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수 적감보다는 이런 쪽에서 찾으시고요. 그 중에서 아직 안 올라간 것들, 뭐 게임 관련주라든지 K 컨텐츠 관련주라든지 거기에 M&A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거기서, 그리고 억 단위 투자할 거는 재벌 기업에서 찾으십시오. 적어도 시가 30대 재벌 안에, 그 다음에 주가가 그런데 박살난 것들, 그런 것들에서 억 단위 투자하시는 게 어떻겠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에서 5월달은 이 상장 폐지 관리 대상 종목, 지금 벌써 명단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 걸리면 용 빼는 재주들 없어요. 요새는 상장 폐지는 안 시키지만 어떤 거는 거래 정지 시키면서 1, 2년 묻어두어 버리잖아요. 지금 여기에 명단 보이는 것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다 털고 나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상반기는 K자장인데 2대8 법칙으로 봅니다. 떨어지는 거 7, 80%, 올라가는 거 2, 30%. 얼마나 압축화 시장이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나마 주도주 물줄기에 조종하거나 아직까지 못 간 것들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먼저 간 거 있으면, 아직 안 간 거,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이제 포스코 지금 가격에서 저는 별로 개인이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시면 3, 4, 5월달 실적이라는 단어가 시장을 지배할 거고, 감사보고서 후폭풍, 법률 리스크, 그 다음에 IPO,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거고, 글로벌 변수로는 금리보다는 저 상해 증시가 모멘텀이 언제
나올 건가 이거를 찾아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그 글로벌 변수의 톱다운 방식으로 찾지 마시고 버텀업 방식으로 제가 9월 16일 기준으로 딱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느낌 드세요? 아, 상해 증시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움직이는구나. 미국 증시보다. 그리고 지금 알게 모르게 지수는 빠지면 호가가 낮아지지만 철강, 건자재, 내수, 유통, KG 동부제철이라든지 하이티 진로라든지 나겐락이라든지 FNF라든지 이런 것들 가만히 보시면 다 뭡니까? 중국 연골고리, 그 다음에 코로나 피해주의 반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도주는 결정됐다. 그리고 뭘 확인해야 되는데 중국 바닥지구 터닝하고 삼성전자의 법률 리스크,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진바닥이 어딘지. 오늘도 삼성전자를 때립니다. 얘네들이 참 어마무시해요. 얘네들이 누구예요? 얘네들이 외국인하고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입니다. 시장을 중심하는 애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 못 마다하네요. 여러분 보시면 8조를 때리고요. 연기금 4조 9천억을 때리고 금융투자가 1조 1000억을 때렸습니다. 12월 7일부터. 개인 투자자만 16조를 사요. 이거 갖고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이 중에서 빨간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연기금이 나오든 금융투자가 나오든 외국인이 나오려고 그러면 저 8조 매도한 거를 엎어치고 플러스를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이건 찬바람 불 때거든요. 그리고 공매도가 허용돼야 돼요. 그래야 매수 차익 거래로 증가할 것 같아요. 순수 네이키드로 사기보다 매수 차익 거래로 사는지만 보겠습니다. 그럼 그건 5월 3일부터예요. 그 사이에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시가상위 종목에. 삼바 경고해드렸던 지금 70만원 깹니다.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내부자로 벌써 이게 법률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벌써 아는 애들은 이거 계속 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삼바는 전번에 눌림 목저점이 얼마였습니까? 전번에 거기를 지지하는지 검증해야 돼요. 그때가 작년도 10월 말 2250 요게 딱 62만원. 요때 우리가 이건희 회장이 사망해갖고 예사라고 그랬습니다. 62만원 65만원대 거버넌스로 요거 땡겨갖고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거 못 풀면서 구속당하신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 박사랑 판사가 주임 판사가 되셨습니다. 여성분입니다. 여성분이에요. 제가 주말에 자료 올려드렸죠. 박사랑 판사의 성향 어떤지. 3명의 합의체지만 주임이 박사랑 판사입니다. 그냥 이런 게 한 겁니다. 그 자료 조사한 걸 보시면 박사랑 새로 바뀌신 두 분이 한 분은 박정재 판사인가 이분은 삼성과 톱텍의 싸움인데 톱텍 손 들으신 분이에요. 삼성 쪽 손 들어주지가 않고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그 빅데이터로 계속 추적하면서 전략 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미결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미결제가 이런 장중에 오를 때 청산하냐. 근데 이제 이번 주는 3월물은 무조건 다 제로 만들 것 같습니다. 게임 안 하네요. 하려면 아침에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3월물 롤오버 시킵니다. 6월물로. 그럼 에너지는 어때요? 그냥 축소되는 에너지입니다. 바닥 확인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0시 이후에 자료라든지 홈페이지 오면 내일장 준비할 것들 올려드릴게요. 내일 아침 뭐 한국경제방송이니까 자료 만들어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오늘 밤에 10시에
음성방송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장 준비 자료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회였는데 중국이 안 도와주네요. 갈 때 가줬어야 됩니다. 결론, 중국 망가지고 우리도 따라 망가지고 다시 하단 검증을 계속 이번 주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좀 비율 매도 해놓으세요. 그래서 현금 만들어 놓고 이번 목요일 만기 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부러지는 날 우리는 디커플링 나와야 돼요. 미국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다우가 500포인트 빠졌는데 시가로 저가 만들고 땡겨야 돼요. 삼성전자 81,000원에 지지해주고, 금요일 같은 에너지 요런 게 확인돼야 돼. 그리고 상해가 팍 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요번 시장이 에너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갈 때 못 갔고 정반대 에너지가 나온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파생과 연결해서 판세를 분석하셔야 오늘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진다고 봅니다. 오늘은 선물은 6월물 매수하라고 그랬는데요. 무슨 410.5 매수입니까? 410 데드라인 다 붕괴했는데 405나 407 오면 매수 오버나이트 하는데 문자 안 보세요? 그걸 3월물 하지 마시고 6월물 하라고 그랬습니다. 3월물은 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다고요? 손절하십시오. 6월물로 바꾸세요. 410.5 매수했는데 410 깼을 때 끊었어야 됩니다. 그 대도 철저히 지키세요. 3월물로 바꾸세요. 6월물로. 3월물 손절하고 6월물로 바꾸세요. 네, 내일 뵙죠.